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간밤에는 미국의 시장이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는 흐름이 좋지가 않아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루하루 변화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의 시장인 월요일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의 증시는 금융주와 빅테크주의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23일 다우지수는 1.98%가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1.86%가 상승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마찬가지로 1.59%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한 주의 시작을 기분 좋게 상승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는 시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지 마찬가지로 안정을 찾아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에는 전일 종가보다 내려간 상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치는 30 근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자들의 심리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정규장에서는 괜찮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을 것 같지만, 시간의 장에서 오히려 크게 하락을 하는 바람에 오늘 국내장에서 관련된 두 가지 ETF는 그다지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마찬가지로 정규장에서는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시간의 장에서는 또다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한 시장의 흐름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 ETF들은 그래도 인공지능 테마의 ETF들이 그나마 좋은 흐름을 유지한 것 같고요. 그 밖의 테마들은 시간의 장에서도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고, 특히 메타버스 ETF가 최근에 영 힘을 쓰지 못하면서 크게 하락한 상태로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금은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우선 S&P 500 지수를 살펴보면 현재 위치는 약세장으로 진입하기 직전인 3800선을 눈앞에 두고 아슬아슬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3600선은 제가 긴 추세선을 보고 난 다음에 최악으로 가정을 했을 때 여기까지도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던 지지선인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제 3600선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아예 3600선도 무너지고 3400선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역시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까지 밀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치로 살펴보면 모건 스탠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3400선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폭락하기 직전의 고점의 수치인 3400선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고점에서 마이너스 40%까지 밀릴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S&P 500 지수가 2800선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까지는 밀리지는 않기를 기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반면 최근에 중국의 증시는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혼자만 좋은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요. 슬슬 중국 정부가 코로나 봉쇄 정책을 완화하고 있는 데다가 경기 부양책까지 본격적으로 내놓으면서 증시에 활력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에 대해서 추세적인 반등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정책의 수혜를 확실하게 누릴 자동차나 소비재, 그리고 친환경 섹터에는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확실히 최근에 정말 중국의 많은 분야의 투자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는 차이나 전기차 ETF가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 투자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한숨을 돌리면서도 이번에는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에 대해서 또다시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차이나 전기차 ETF는 작년 말에 고점을 찍고 나서 올해 최저점까지는 마이너스 47%가 하락했었기 때문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다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동안의 수익률을 전부 다 뱉어냈다고도 볼 수가 있을 만큼 상황이 좋지가 않았었죠. 다행히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28%가 상승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한숨을 돌릴 여유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실적으로 나타나서 주가가 움직인 것이 아니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잘 나온 것을 확인하고 나서 확실하게 차분히 움직여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이든 중국이든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전망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으면 한 번쯤 다시 충격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 저도 증시는 우상향한다는 것을 믿고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지만 현재 계속된 악재들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금세 시장이 회복을 해서 다시 잘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시장에 너무 생각하지 못했던 길어지는 전쟁이나 중국의 봉쇄 여파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확실하게 2분기 실적을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방향을 정해서 움직일 것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은 고점과 저점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할 거고요. 우리들이 할 일은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많이 빠졌는지 아닌지를 보며 자신의 기준에 맞도록 투자를 할 수밖에는 없겠죠. 이번 주에도 단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결정지을 주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역시도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과들이 좋아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게 흘러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겠죠. 따라서 하루하루 주가 상태에 반응을 하면서 즐거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면서 투자를 하면 정말 힘이 들 겁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손해가 심해서 투자가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 투자자 분이 계신다면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스스로가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를 손해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소보다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씩 싸게 샀을 뿐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적립식 투자자죠. 계속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씩 싸게 좋은 자산을 모아갈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일 뿐이라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기는 하지만 시장의 전문가들의 말처럼 이번 시장을 계기로 해서 또다시 진정한 소수의 장기 투자자들만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우리 모두가 그 소수의 성공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죠.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소 10년 이상은 우량주에 대해서 적립식 장기 투자로 자산을 불려나갈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이렇게 몇 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수량을 모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요. 싫으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최대한 올라가지 말고 오랫동안 아래에 머물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선택한 그 좋은 투자 종목을 믿고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수량을 모아나가면서 건전하게 자산을 불려나가는 그런 성공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보고 싶고요. 그럼 저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